슈는 못생기고 역겹고 정신질환을 앓는 과학자의 주제넘는 아들이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 그는 지하 비밀 세계로 순간 이동했고 거기서 아버지가 살인자이고 심지어 친아버지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진짜 아버지는 우유를 사오지 않았지. 모든 것은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반짝이는 돌을 좋아하는 루저 아사나가 슌을 만나면서 시작돼. 그는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슌은 아버지 생일이라 정말 신났고 큰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바쁠 수도 있고 훨씬 더 찌질이라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해. 슌의 아빠는 회사에서 정말 바빠서 슌의 전화를 받지 못해. 걱정된 슌은 아버지께 가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아버지의 직장으로 기차를 타고 간다. 거기에 도착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반짝이는 푸른 수정이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수정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이상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호기심에 슈는 손을 뻗고 수정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이멜리오라는 남자가 그의 의붓아버지인 델잔 왕을 죽이려 하고 있다. 이멜리오는 델잔에게 살해당한 그의 친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 하지만 왕은 매우 강하고 이멜리오를 쉽게 물리친다. 델잔은 화가 났지만 이멜리오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 이멜리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밝은 빛이 나타나고 슌이 그 빛을 뚫고 나오지. 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지. 이멜리오는 슌을 보고 놀라서 숨으라고 하지. 경비병들이 와서 슌을 잡으려 하지만 워프 유물인 특별한 거미 슌의 가슴에서 튀어나오지. 슌은 경비병들과 싸워 이멜리오를 풀어주지. 그들은 함께 도망쳐. 도망치는 길에 그들은 왕을 위해 일하는 무시무시한 전사를 만나지. 놈들이 그에게 덤비지만 결국 강에 빠지게 돼. 놈들은 그 싸움꾼이 사라진 줄 알고 하수도에 숨어. 이메리오는 슌에게 여기가 엔도라라는 세계라고 말해. 하수도에서 나오자 어떤 소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이메리오를 왕자님이라고 부르고 슌은 깜짝 놀라지. 슌은 이메리오에게 왜 소녀가 그를 왕자님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가 왕자를 감옥에 가두는지 계속해서 물어봐. 말도 안 된다면서. 숲을 걸어가던 중 그들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거대한 빛나는 바위를 보게 돼. 소녀는 자신을 알리시아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애완동물은 팔라리안이라고 해. 한편 강에 빠진 이멜리오를 걱정하는 왕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보내 그를 찾게 하죠. 왕은 누군가 특별한 워프 유물로 이멜리오를 도왔고 그가 스승과 같은 파스칼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가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이멜리오는 자신의 워프 유물로 멧돼지와 싸웁니다. 슈는 알리시아의 애완동물이 그녀의 워프 유물이자 용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슈는 자신의 워프 유물을 사용해 멧돼지를 다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슌과 알리시아는 갑작스러운 함정에 빠집니다. 이멜리오가 함정 중 하나를 써서 돼지를 겨우 해치우네. 그때 미치광이 과학자인 파스칼이 나타나 사람들을 막으려고 함정을 놨다는데 진짜 유난이다. 슌이 엔도라위 세상인 표면에서 왔고 특별한 워프 유물도 있다는 걸 알고 놀라워해. 파스칼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눠 개구리 같은 이상한 음식으로 특별한 식사를 해. 슌은 파스칼에게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말해. 파스칼은 슌에게 그들의 세계 지도를 보여줘. 그는 지구가 속이 비어있고 그들이 그 밑에 산다고 해요. 그들의 태양은 아담스라고 불리고 여기엔 별이 없대요. 여기를 만든 사람은 지상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서 숨겨놨대요. 엔도라 사람들은 위에 있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곳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는 엔도라 사람들과 지상의 사람들이 서로 방문할 수 있었대요. 파스칼은 심지어 거기에 가본 적도 있대요. 그는 바빌론이라는 특별한 도시가 있었는데 두 세계를 잇는 문과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엔도라의 바빌론은 큰 사고로 파괴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오갈 수 없는 거야. 델제인 왕이 바빌론을 재건하려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지. 파스칼은 나중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파스칼은 슌의 워프 유물을 보고 싶다고 말해. 슌이 그에게 보여주지. 파스칼은 엔도라의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 엔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워프 입자가 필요하거든. 이 입자들은 볼 수 없지만 원자처럼 사물에 힘을 줘.
그러자 슈는 바빌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가고 싶다고 말해요. 파스칼과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길이 멀다고 말하려 하지만 슈는 이미 마음먹은 대로 가고 싶어 해요. 파스칼은 예전에 바빌론을 고치는 방법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세계 사이를 오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작업을 중단했죠.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고치라고 시켰어요. 갑자기 그들은 왕궁 경비병들을 보게 돼요. 파스칼은 경비병들과 싸울 수 없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파스칼이 만든 특별한 비행기를 타고 탈출해요. 이제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데 슈는 여전히 바빌론에 가고 싶어 하네. 그들은 재빨리 숲의 다른 곳에 도착하고 파스칼은 항공기를 덜컹거리며 착륙시켜 바위 주변을 잠시 걷다가 그들은 파스칼이 이미 마련해둔 장소를 발견해 에밀리오는 작은 방을 둘러보고 파스칼이 자신과 똑같은 특별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왕께서 그들 둘에게 똑같은 칼을 주신 거지. 그날 밤 늦게 에밀리오와 파스칼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 파스칼은 에밀리오가 슌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어해. 에밀리오는 슌이 감옥에 있을 때 밝은 빛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해. 밖에서 파스칼은 왜 바벨을 재건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합니다. 지상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옛날 책을 읽었대요. 두 세계를 오갈 수 있게 되면 인드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르고요. 파스칼은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왕이 에밀리오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에밀리오의 아버지는 델잔이지만 에밀리오는 그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파스칼은 슌을 지상으로 돌려보내고 바벨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도 그곳에 간다는 걸 알고 먼저 가려고 하는 거야. 그 후 회상 장면에서 파스칼과 에밀리오가 과거에 어떻게 만났는지 보여주지. 어린 에밀리오는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변해서 계속 전투 연습만 해. 파스칼이 그에게 와서 에밀리오의 스승이 되겠다고 말해. 에밀리오는 파스칼의 시험을 보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배우기 시작해. 그러다 왕이 놀랍게도 파스칼을 왕국에서 추방해. 이 일로 에밀리오는 왕에게 더욱 분노하게 돼. 현재 델자는 파스칼과 에밀리오를 찾는 임무를 주지안에게 맡겼어. 파스칼을 감시하고 잡으라고 하는군. 그 후 파스칼은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중요한 걸 찾으러 동굴 밖에 나가야 해. 자신이 없는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군. 알리시아마저 떠나고 나니 피트, 에밀리오, 슌만 남았어. 에밀리오가 슌에게 델잔을 쓰러뜨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네. 대신 에밀리오는 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돕겠대. 델잔이 바빌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먼저 도착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델잔이 바빌론에 도착하기 전에 막아야 해. 에밀리오에게 계획이 있는데 슌의 도움이 필요해. 슌은 그걸 생각해 보더니 돕기로 동의해. 그는 에밀리오에게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어봐. 에밀리오는 알리시아가 자는 그날 밤에 떠날 거라고 말해. 그들은 성차별주의자들이라서 알리시아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를 동굴에 두고 갈 거야. 바로 그때 알리시아가 돌아와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 그날 밤 늦게 에밀리오와 슈는 몰래 빠져나가 주변을 둘러보던 중 칼을 든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그나즈라고 칭하며 이곳이 그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에밀리오는 이그나즈에게 그들의 두목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데메트리오가 앞으로 나와 에밀리오에게 왜 왔냐고 묻습니다. 에밀리오는 이그나즈가 왕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그나즈가 매우 강하며 거의 주지한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오의 친구들은 에밀리오가 쓸모없고 그냥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에밀리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해. 데메트리오는 에밀리오에게 왕을 죽인 후에 뭘 할 거냐고 물어봐. 에밀리오는 잠시 멈칫하더니 상관없다고 말해.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그저 왕을 죽이고 싶을 뿐이라고. 데메트리오는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에밀리오를 꾸짖어. 에밀리오는 화를 내며 워프 유물을 사용해. 데메트리오는 평범한 칼로 쉽게 그를 제압해. 데메트리오는 유물을 가졌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해. 에밀리오가 복수 때문에 모든 걸 걸다니 어리석다고도 하고 에밀리오는 드디어 데메트리오의 속뜻을 알아차리죠. 데메트리오는 자기가 왕을 죽인 후에 에밀리오가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거야. 에밀리오는 자기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하지만 슈는 데메트리오에게 에밀리오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해.
데메트리오는 에밀리오를 동료로 받아들이기로 해. 한편 파스칼은 오호라는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둘은 예전에 왕궁에서 함께 일했었대. 오호는 파스칼에게 에밀리오가 도망치기 전에 왕을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전에 몰랐던 사실이라 놀랍니다. 나중에 에밀리오와 슈는 이그나즈 캠프로 갑니다. 그들은 일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빨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슈는 데메트리오가 자신이 지하세계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메트리오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그나즈 녀석들 중에 여자처럼 생긴 애 이름이 엘주야래. 슈는 엘주야가 다른 애들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 집단에 중요하다 생각한대. 그러다 갑자기 엘주야가 쓰러져서 기절해. 엘주야가 깨어나자 슈는 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는 남자애란 걸 알게 돼. 엘주야는 자기가 쓰러졌을 때 슌이 고향에 있는 걸 봤다고 말해. 슈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기뻐해. 다른 건 아무것도 엘주야한테 안 물어봐. 한편 파스칼은 동굴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 그가 바빌론에 간 걸 아는군. 알리시아에게 따라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군.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을 찾아요. 그날 밤 슌과 에밀리오가 다퉈요. 에밀리오는 슌이 이그나즈를 믿는 것에 화가 났어요. 슌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 엄마 음식을 먹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데메트리오는 그들이 싸우는 걸 보지만 말리진 않아요. 둘은 싸우다가 결국 잠이 들어요. 얼마 후 데메트리오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슌과 에밀리오에게 물을 뿌려 깨웁니다. 그런 다음 모두 자리에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슈는 데메트리오에게 왕도 바빌론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루이즈는 슌과 에밀리오에게 부상 치료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루이즈는 그들을 천막으로 데려가 안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슌과 에밀리오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루이즈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곧 루이즈가 치료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에밀리오는 그녀에게 데메트리오가 정말 주지안과 일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루이즈는 주지안들이 항상 심술궂었던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엔도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엔드라와 주지안입니다. 엔드라는 인간과 아나두아라는 다른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지안은 아나두아와 동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엔드라와 주지안이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엔드라가 주지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지안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데메트리오는 주지안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루이즈도 자기가 주지안 혼혈이라고 말하네요. 그녀는 데메트리오와 주지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데메트리오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항상 즐거웠대요. 어렸을 때 데메트리오는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잃고 나가는 길을 찾으려다 주지안 아이를 만났죠. 무서웠지만 어린 주지안은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며 숲에서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주지안 아이는 자기 이름이 루치오라고 말하며 언제든 놀러 오라고 데메트리오에게 말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5살 때 길을 걷다가 어떤 남자가 주지안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루시오는 도우려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루시오는 결국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데메트리오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 강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와 슌이 아루이아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루이아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아루이아는 슌의 속임수를 알아채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슌에게 특별한 새를 찾으라고 숲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델자인을 위해 일하는 주지안들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슌은 곧 주지안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데메트리오가 도착해서 주지안 리더와 싸웁니다. 에밀리오는 슌을 도우러 오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싸우는 동안 슌의 워프 유물이 더 강력해지고 그는 주지안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에밀리오와 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데메트리오는 여전히 주지안 리더와 싸우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슌과 에밀리오는 멀리서 밝은 빛을 봅니다. 요란한 굉금과 함께 밝은 빛이 쏟아집니다.
이 덕분에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습니다. 얼마 후 슌과 에밀리오는 파스칼과 알리샤를 만납니다. 에밀리오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이 그 무리에 합류합니다. 파스칼과 데메트리오는 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데메트리오는 적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친구들은 떠난다. 에밀리오, 파스칼, 슈는 따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파스칼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반군과 협력하는 에밀리오에게 화가 났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화를 내기 전에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를 죽였는지 확인하라고 말한다. 파스칼은 에밀리오가 먼저 진실을 알아내기를 바란다. 알리샤 또한 에밀리오가 반군에 합류하도록 내버려둔 슌에게 화가 났다. 슌은 데메트리오와 이그노스에 대해 좋게 말하려고 한다. 어린 시절의 알리샤와 에밀리오의 기억이 보인다. 알리샤는 밖에서 노는 게 지겨워서 궁궐에 있는 에밀리오를 보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오는 점점 차갑고 냉담해졌죠. 지금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은 한반 장소에 모여 있어요. 데메트리오는 슌과 에밀리오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있기를 바라죠. 나중에 슌은 데메트리오에게 에밀리오와 파스칼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알리샤도 정말 화가 났어요. 데메트리오는 슌에게 바빌론 지도를 보여줘요. 슌은 위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그냥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이그노트들도 왕이 바빌론으로 가니까 바빌론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대. 왕이 성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바빌론이 왕을 막을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알리샤와 파스칼도 합류해 파스칼은 금세 모두와 친해지고 화염 방사기 같은 자기가 만든 멋진 물건들을 많이 보여줘. 루이즈는 알리샤가 와서 자기가 유일한 여자가 아니라서 기뻐해. 슌, 에밀리오. 그리고 펠릭스는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해. 슌이 펠릭스에게 왜 왕을 이기고 싶냐고 묻자. 펠릭스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부려먹는다는 거를 없는 사람들만 제대로 알지. 데메트리오만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펠릭스가 그를 돕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자 데메트리오가 파스칼에게 왕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지. 파스칼은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고 해. 에밀리오도 몰라. 왕은 누구에게도 계획을 말하지 않거든. 다음날 데메트리오가 여행 준비를 하려고 모두를 모아 슈는 정말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일행은 여행 끝에 드디어 바다에 도착해. 슈는 엄청 신났어요. 근데 파스칼이 사실은 큰 운하라고. 주지앙족에게 가려면 그걸 건너야 한다고 말하죠. 그들은 주지앙족과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요. 지금 그들은 거대한 항구가 있는 아미디우스라는 큰 도시에 있어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하룻밤 호텔에 머물기로 결정해요. 알리샤는 쇼핑을 가서 파스칼에게 물건을 좀 사주고 싶어 해요. 그들이 떠날 때 데메트리오와 그의 친구들을 보게 돼요. 데메트리오는 슌에게 지상에서 왔다는 걸 숨기라고 말해요. 슌의 셔츠를 가리고 변장이라고 하는군. 슌은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모두 흩어져서 각자 볼일을 보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슌은 500엔밖에 없어서 엔돌에서는 쓸 수가 없어. 알리샤가 슌에게 돈을 줘서 원하는 걸 사게 해. 구경하는 동안 어떤 아이가 에밀리오의 칼을 훔쳐서 도망쳐. 에밀리오는 그 아이를 잡았지만 동생들을 돌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 슌과 알리샤는 그들에게 음식을 줘. 알리샤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훔친 건 괜찮다고 말해. 슌은 아이들과 농구를 하며 놀아요. 알리샤는 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고 지상 사람들은 다 저런지 궁금해해요. 돌아오는 길에 한 소녀가 그들을 공격해요. 소녀는 워프 유물을 사용해서 폭발을 일으키고 에밀리오를 다치게 하려고 해요. 소녀는 로봇처럼 왕자를 죽이라고 계속 말해요. 그때 데메트리오와 알주이아가 와서 그들을 도와줘요. 데메트리오는 소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붙잡아요. 알주이아는 그녀가 살인자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살인 청부업자들은 어릴 때 납치돼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린 아이들이라고 하더군. 이 아이들은 살인 훈련을 받고 감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통제하는 거지. 그들은 목표물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 여기서 에밀리오는 그 소녀의 표적이야. 왕족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녀를 보낸 거지. 알후이아는 살인 청부업자들은 항상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말해. 데메트리오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목걸이를 부숴. 이제 소녀는 자유예요. 데메트리오는 옛 삶을 잊고 함께 하자고 하죠. 그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인형을 줘요. 집으로 돌아와 데메트리오는 소녀를 모두에게 소개해요. 소녀는 미샤라고 이름을 밝히죠. 데메트리오는 그녀를 이그나트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요. 다음 날, 파스칼은 늘 하던 대로 왕립연구소에서 할 일을 마치러 혼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바다로 가요. 그들은 여행했을 배에 도착한다. 낡고 흔들거리는 배다. 모두 배에 오르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마 후, 그들은 에밀리오를 찾을 수 없다. 에밀리오는 데메트리오와 함께 있다. 에밀리오는 데메트리오에게 주지아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데메트리오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모든 주지아인들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른 주지아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그들이 가는 섬에 주지안들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러다 큰 폭풍이 몰아쳐요. 배가 심하게 흔들려요. 슌과 에밀리오는 서로 돕기는커녕 싸우기만 해요. 펠릭스가 물에 빠지는 그들을 구해줘요. 그들은 섬에 도착하지만 배는 망가졌어요. 데메트리오는 주지안들의 도움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갑자기 화살이 휙 날아와요. 갑자기 주지안족들에게 포위됐어. 데메트리오가 그들의 우두머리와 얘기하고 싶어해. 주지안족들이 그들을 묶어. 우두머리는 데메트리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는 데메트리오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 데메트리오는 왕과 싸우려면 주지안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우두머리는 그 대가로 뭘 얻을 수 있냐고 묻지. 데메트리오는 자유와 안전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해. 두목은 돕겠다고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죽어야 한다더군. 데메트리오의 친구들은 그가 죽는 걸 원치 않아서 그 문제로 다투기 시작해.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친구들이 안전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어. 두목은 데메트리오가 죽으면 데메트리오의 그룹을 돕겠다고 말해.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말해. 그들이 데메트리오를 죽이려 할 때 루이즈가 데메트리오가 죽는 걸 볼 수 없다며 그들을 막아. 그러자 많은 이그노트들이 데메트리오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말해.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큰 소리를 내고 있어. 두목은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데메트리오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두목의 이름은 그라디토입니다. 그라디토는 마침내 데메트리오의 그룹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왕의 군대와 싸울 건지 묻지만 데메트리오는 아니라고 합니다. 데메트리오는 그저 두목의 도움을 받아 강해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라디토는 데메트리오에게 모든 일이 끝난 후 두목이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안 된다고 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거라고요. 그라디토는 데메트리오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를 믿어요. 다음 날 그라디토는 선원들에게 세배와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줘요. 도움이 필요하면 쓰라고 특별한 호루라기도 주고요. 선원들은 다음 여행지인 눈 덮인 산으로 가기 위해 다른 도시로 항해해요. 다음 날 아침 선원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곧 큰 눈보라가 몰아쳐서 멈춰야만 해요. 일행은 폭풍우를 피해 안전하게 야영지를 만듭니다. 에밀리오와 슈는 같은 텐트 안에 있습니다. 슈는 에밀리오에게 왜 델잔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에밀리오는 델잔이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진짜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슌에게 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슌은 자기도 화가 났겠지만 엄마 때문에 복수심을 잊을 거라고 말합니다. 슌은 에밀리오에게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엘리시아와 파스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오는 슌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일행은 계속 눈길을 걷는다. 눈 속에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하고 슌은 누가 남긴 건지 궁금해한다. 데메트리오는 용의 발자국이라고 말한다. 슌은 엔돌에 용이 사는 줄 몰랐기에 놀란다. 그때 엘주야가 서 있던 땅이 무너지면서 동굴로 떨어진다. 데메트리오와 다른 사람들은 엘주야를 찾기 위해 동굴로 들어간다. 필라리오는 텀버릴 섬 워프 유물을 감지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엘주야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갑자기 그들은 매우 큰 용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다. 데메트리오가 도망가자고 제안하고 그들은 동굴을 나가기 시작해. 그런데 또 다른 무시무시한 용이 나타나 갑자기 필라리온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용으로 변신해. 알리시아, 에밀리오, 그리고 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필라리오는 알리시아 앞에 서서 말을 걸고 알리시아는 정말 놀라? 필라리오는 자신이 사실 알리시아의 아빠라고 말해.
그는 알리시아의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사냥꾼 일을 그만뒀었다고 말해줘. 그런데 산적들이 그녀를 죽였고 그는 그들을 쫓아 집을 나섰대. 싸우던 중 워프 유물이 진화해서 그를 빨아들였고 그 후로 계속 갇혀있는 거야. 이제 살아있는 용유물 같은 거지? 필라리오는 그가 항상 알리시아와 함께하며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 알리시아가 울기 시작해.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엘주야는 용들이 그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던 거라고 설명해. 저들은 그 일행이 용을 해치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 그 일행은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관대한 용들이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 용들은 그들을 잠시 태워다 주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어. 용들이 바빌론까지 데려다 주면 좋겠지만 자기네 집 근처에 있어야 해서 그럴 수가 없어. 사냥꾼들도 두려워하고 지도를 보니 일행은 이전보다 바빌론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돼. 갑자기 엘주야가 기절하고 모두가 놀라 깨어나서는 잠든 동안 이상한 걸 봤다고 말해. 그는 엔도라가 파괴되는 걸 봤어. 그는 그들에게 엔도라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 왕의 궁에서 과학자가 왕에게 바벨 건설이 거의 끝났다고 말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델자네를 위해 일하는 즈스인들이 도착해. 이 즈스인들은 아멜리오와 그의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은 왕에게 그레디토가 데메트리오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왕은 아멜리오와 슌과 싸운 즈스인 아벨다의 상처를 봐. 왕은 아벨다가 싸우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기 때문에 화가 나. 왕실 기록 보관소 다른 곳에서 파스칼은 옛날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왕이 바벨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왕은 뭔가 아주 나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파스칼은 슌을 지상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바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한다. 조셉은 파스칼과 함께 일하는 지나치게 흥분한 신참 과학자이다. 그는 내일 워프 입자라는 것에 대해 더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파스칼은 이 입자들이 엔돌에 매우 중요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 만약 모든 입자가 사라지면 왕국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다음 날 슌은 잠에서 깨어나 데메트리오에게 랄프라는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랄프는 데메트리오에게 점점 더 강력한 사람들이 그들 편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메트리오는 필요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 아멜리오와 슌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멜리오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슌은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슌은 아멜리오가 복수심을 잊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멜리오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슌은 아멜리오에게 엘리사의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러다 화를 너무 내면 영영 이상한 곳에 갇힐 수도 있어. 엘리샤 아빠처럼 아멜리오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말대꾸를 해. 슌은 너무 화가 나서 아멜리오 얼굴을 때리지만 아멜리오는 맞서 싸우지 않아. 슌은 아멜리오에게 소리치면서 아멜리오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 슌은 화가 나서 가기 전에 아멜리오 문제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고 말해. 연구실로 돌아와서 파스칼과 조셉은 워프 입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 그들은 왕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 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파스칼은 왕보다 먼저 바빌론에 가야 해. 요셉은 파스칼에게 하늘을 나는 특별한 차를 만들었다고 말해. 그들은 차에 타서 바빌론으로 날아가지. 같은 시각 우리 일행도 드디어 바빌론에 도착해. 하지만 왕은 이미 와서 지상으로 가는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문은 4개지만 바벨로 가는 문은 하나뿐이야. 폴 주이아는 지도를 보면서 올바른 문을 찾고 있어. 그는 이 문이 바벨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일행에게 말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저쪽으로 가려면 아주 높은 벽을 올라야 하거든. 둘은 서둘러 벽을 오르지. 아멜리오가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슌이 도와줘.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했지만 미로가 나타나 미로에 들어가려던 찰나 데메트리오가 아멜리오에게 왕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해. 대신 평화롭게 왕을 폐위시키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멜리오에게 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싶어 하냐고 물어봐. 아멜리오가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군. 데메트리오도 복수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꿨대. 싸움은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멜리오에게 왕을 해치기 전에 자기 명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갑자기 그들 앞에 델자네를 위해 일하는 주지아인인 트루클렌트 무리가 나타나고 공영에 처했다는 걸 깨닫지. 트루클렌트의 우두머리가 가이도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데메트리오에게 불만이 있다고 말해.
나머지 악당들은 데메트리오의 친구들과 싸우고, 에발도는 예전에 자기를 다치게 했던 아멜리오와 슌과 몹시 싸우고 싶어해. 모두가 싸우는 동안 펠릭스는 자기 싸움에서 이기는군. 가이도로는 데메트리오에게 밀리자 재빨리 도망쳐 숨어버려. 아멜리오는 이 기회를 틈타버블 게이트를 통해 도망쳐. 슌과 알리시아는 그를 따라가려 해. 엘주이아는 에발도가 그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막아. 그러자 루이스가 에발도를 보내주기 위해 엘주이아의 주문을 막아. 엘주이아는 놀라며 이유를 알고 싶어해. 알고 보니 루이스는 호전적인 자들과 한패였어. 아버지는 주지안 출신이고 어머니는 엔듀라 출신이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분노해왔대요. 안전하려고 데메트리오 그룹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가이도로를 돕고 있었어요. 엘주이아를 해치려 하지만 데메트리오가 나타나죠. 데메트리오는 루이스가 배신자인 걸 알지만 싸울 때 조심해요. 슌과 알리시아는 아멜리오가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계속 잡으려고 하고요. 그 후 아멜리오는 드디어 델잔을 찾고 델잔은 지상으로 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멜리오가 워프 유물을 꺼내면서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됐다고 말하죠. 국왕은 아멜리오에게 자네가 날 죽인 후에 뭘 할 거냐고 묻고 있네. 국왕은 엔두레의 지도자가 필요하니 아멜리오, 자네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구먼. 한편 루이스는 여전히 데메트리오와 싸우고 있습니다. 펠릭스와 미샤도 아벨다와 싸우고 있습니다. 루이스와 데메트리오가 싸우는 동안 에루이아가 돕고 싶어 하지만 데메트리오가 그를 막습니다. 그는 루이스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데메트리오는 루이스에게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에게 합류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루이스가 동료들을 아낀다고 확신해요. 그녀는 그를 주지안 섬에서 구했을 때를 떠올리죠. 루이스는 그녀가 동료들을 이용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정말 좋아해요. 루이스는 데메트리오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녀는 데메트리오를 때리려 하지만 실패해요. 이것은 그녀에게 동료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데메트리오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말해요.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죠. 루이스는 그녀가 주계를 감시하라고 보내졌다고 말해요. 그녀는 데메트리오를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에루이아가 눈물을 닦으라고 휴지를 줘요. 데메트리오는 울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데메트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에발다는 여전히 미샤와 펠릭스와 싸우고 있어요. 에발다가 도망쳐요. 하지만 데메트리오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까 걱정 말라고 해요. 데메트리오가 미샤와 펠릭스에게 루이스도 이제 괜찮다고 말하더군.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해. 에밀리오는 아빠와 싸우느라 정신없는데 슌과 알리시아가 들어와 에밀리오는 왕이 자기 진짜 아빠를 죽이고 파스칼을 궁에서 내쫓았다고 말해. 에밀리오는 슌과 알리시아의 목소리를 듣고 싸움을 멈춰. 다시 싸우려 하자 슌이 그를 막아. 슌은 왕에게 에밀리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라고 해. 진실을 말하면 에밀리오의 분노를 끝낼 수 있다고 말이지. 갑자기 에발다가 나타나서 에밀리오를 공격해요. 왕이 그만하라고 하지만 듣지 않죠. 왕은 에발다가 자기 아들을 죽일 거란 걸 알고 뭔가 해야만 해요. 아들을 구하려 해야 하지만 에발다의 워프 유물에 공격을 받아요. 왕이 쓰러지고 에밀리오가 소리쳐요. 에발다는 기회를 틈타 도망쳐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상과 연결된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요. 에밀리오와 다른 아이들은 빛이 그를 데려가는 걸 지켜봐요. 슌이 뒤돌아보니 에밀리오가 아버지, 즉 왕을 안고 있었어. 파스칼과 요셉도 동시에 들어오고 왕은 죽기 전에 에밀리오에게 강해져서 자랑스럽다고 말해. 데메트리오와 다른 사람들도 방으로 들어와 델자인이 숨을 거두자 모두 조용해져. 그리고 에밀리오는 자신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각기 다른 감정을 느껴. 파스칼은 왕립 연구실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보와 발견을 기록하고 싶어해. 조셉이 파스칼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다는군요. 바빌론에 오느라 비행기 연료를 다 써버려서 돌아갈 연료는 생각도 못했대요. 파스칼은 상황을 이해 못해서 걱정하며 델자인이 권력을 잡은 후 워프 입자가 왜 더 작아졌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파스칼은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빨리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슈는 에밀리오가 혼자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슈는 에밀리오를 위로하려고 사과를 건넵니다.
에밀리오는 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오는 슌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벨에 일어난 일 때문에 다시는 그걸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슌은 에밀리오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해. 에밀리오가 자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는 늘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해. 그것만 생각했대. 델자인을 죽이고 싶었던 거지. 이제 왕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대. 자기가 직접 델자인을 죽이지 않아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궁금해해? 지금 그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친아빠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델쟁 얼굴밖에 안 떠오르죠. 그래서 델쟁이 진짜 아빠를 죽인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예요. 증거는 없고 들은 얘기뿐이죠.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파스칼과 알리시아는 계속 말해줬는데 너무 심통을 부리느라 듣지 않았죠. 슌은 에밀리오가 어리석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에밀리오는 항상 슌을 싫어하고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사실은 슌이 공영에 처했을 때 항상 도와줬어요. 슌이 가라고 소리쳐도 에밀리오는 떠나지 않았어. 서로 싫어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서로 도와주잖아. 에밀리오는 지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슌은 지금 있는 곳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해. 거기도 싸움과 전쟁이 있다고. 에밀리오는 왜 델자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지 혼란스러워해. 슌은 바벨을 이용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국왕은 죽었고 왕실 경비병들이 도시로 돌아왔어.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이그나츠는 바벨을 조사하는 걸 마칠 때까지 바빌론에 머물고 싶어해. 파스칼과 조셉은 찾은 정보를 이용해서 바벨을 연구하고 있어. 그들은 바벨이 원래 의도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아벨더가 정말 지상으로 갔는지는 확실히 몰라. 지상에서 증거가 필요해. 어쩌면 지상으로 가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어. 한편 에밀리오는 데메트리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에밀리오는 왕이 죽었으니 이그나트족이 이제 뭘 할지 궁금해해. 데메트리오는 사람들이 땅 때문에 싸울 거라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해. 우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데메트리오와 이야기를 나눈 후 슌은 에밀리오와 겨루고 싶어해. 에밀리오는 처음엔 싫어하지만 슌이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둘은 싸움을 시작해. 루이즈가 그들을 보게 돼. 나중에 루이즈는 이그나츠들에게 떠나고 싶다고 말해요. 자신은 배신자이고 그들은 자신과 함께라면 절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막 떠나려던 참에 그레디토의 사람들이 주지한 섬에서 공영에 처했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배를 가진 침략자들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데메트리오는 이그나츠들에게 그들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만 해요. 에밀리오와 슌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죠. 슌은 에밀리오 기분을 풀어주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해. 계속 싸우다가 에밀리오가 교활한 방법으로 이겨. 에밀리오는 슌이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 슌은 에밀리오에게 항상 우울하고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에밀리오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해. 에밀리오와 슌은 이그나츠에게 가는데 그들은 주지한 섬 사람들을 도울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 에밀리오는 그들에게 이그나츠에 정식으로 합류하고 싶다고 말해. 그는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보았고 세상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 슌은 데메트리오에게 자기도 합류해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돕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파스칼이 들어옵니다. 그는 보블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게이트가 지상에서 봉쇄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엔도레에 대해 모르는 지상의 사람들이 왜 잠금 장치를 걸어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스칼은 왕립 연구소에 가서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바빌론을 떠납니다. 엔도라 곳곳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불공평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 군인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을에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이 나타나 그들은 군인들과 싸우고 얼마 후 승리해. 그러고 나서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은 마을 지도자의 집으로 가. 데메트리오는 왕이 죽은 이후로 엔도라 곳곳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해.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싶다고 말해. 마을 지도자는 에밀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기를 바라. 에밀리오가 다스리면 엔도라가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에밀리오는 아직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날 밤 병사대장은 데메트리오와 무지한 자들에게 화를 내. 그는 부하대장에게 성대한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해. 그런데 갑자기 크고 무시무시한 생물이 나타나 부하 대장을 죽이고 병사 대장까지 공격해. 다음 날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은 병사 대장의 집으로 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고 조용해서 이상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겁에 질린 대장을 발견해. 그는 무서운 생물이 날뛰며 부하 대장을 죽였다고 말해. 갑자기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나 유물로 지도자를 찔러 죽입니다.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은 그 괴물이 에발다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사악해졌고 숨겨진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다는 미쳐 날뛰며 데메트리오와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에발다와 싸웁니다. 에발다는 더욱 강해져서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는 계속 공격하며 데메트리오를 거의 죽일 뻔합니다. 다행히 에발다의 오랜 친구인 가이도로가 와서 그를 막습니다. 가이도로는 에발다가 죽이려 했지만 실패한 상대입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다가 에발다가 도망칩니다. 그 후 데메트리오가 가이도로에게 합류를 제안합니다. 가이도로는 달리할 일이 없어 승낙합니다. 다음 날 데메트리오와 그의 친구들은 마침내 공격받고 있는 주지안 섬으로 항해합니다. 다행히 공격자들은 섬의 방어시설이 튼튼해서 섬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파스칼은 바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블은 양쪽 세계가 동시에 길을 열어야만 작동한다고 합니다. 엔도라만 길을 열었으니 지상 세계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에발다가 지상으로 탈출하는 데 실패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파스칼은 또한 엔도라를 붙잡고 있는 워프 입자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엔도라는 산산이 부서져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파스칼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도로 가야 합니다. 그 후 그라디토는 데메트리오의 이그노트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데메트리오도 이걸 엄청 좋아하면서 자기는 계속 바라왔다고 하네. 드디어 주지안 섬에 도착했어. 침략자들이랑 제대로 싸움이 붙었는데 데메트리오랑 친구들이 쉽게 이겨. 섬에 상륙해서 주지안 사람들을 만나. 나중에 데메트리오가 엔도라 전투가 끝나면 그라디토가 북쪽 지역을 맡아도 된다고 말해. 이멜리오는 주지안 사람들이 여전히 대중들한테는 나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메트리오한테 반박은 안 해. 한편 알리시아는 루이즈, 미샤, 알그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다들 즐거워하는 동안에 알리시아는 자기가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루이즈는 알리시아에게 이멜리오와 결혼하라고 장난스럽게 말해요. 알리시아가 이멜리오를 좋아하는 게 아주 분명하죠. 알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멜리오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알리시아는 이멜리오에게 자기 마음을 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도 자기를 좋아하길 바라죠. 나중에 밤에 이멜리오는 파스칼에게 아버지, 즉 선왕에 대해 이야기해요. 파스칼은 선왕이 왕이었을 때 그의 형제인 델잔이 북쪽을 다스렸다고 설명해요. 그때는 바벨이 아직 존재했었죠. 북쪽을 다스리던 델잔은 바벨에 자주 갔었어요. 파스칼은 델자네의 바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일행은 안도라 전역의 싸움을 막기 위해 배를 타고 수도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해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매우 조용합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군인과 일꾼들만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군인이 이멜리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알고 보니 군인 절반이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둑이 되어 도망친 것 같습니다. 궁궐에 있던 군인들 대부분도 안돌에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애석하게도 아론과 다른 왕실 군인들은 데메트리오가 궁에 머무는 걸 원치 않아요. 이멜리오는 데메트리오와 그의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죠. 하지만 모두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한편 파스칼과 조셉은 왕실 연구실로 들어가요. 그들은 과학자가 없고 자신들만이 일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죠. 갑자기 파스칼의 옛 동료인 로드니가 합류해요. 로드니는 파스칼이 델젠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 그의 선배였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멜리오는 궁궐 주변을 혼자 걷다가 왕의 옛자리 앞에 서요. 데메트리오가 그를 보고 왜 슬픈 표정을 짓느냐고 묻습니다. 이멜리오는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지 걱정이고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데메트리오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버지와 델잔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멜리오가 좋은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궁궐 밖에서 그라디트레토와 루이즈는 근처 숲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연구실에서 파스칼과 조셉은 로드니로부터 궁궐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궁궐 근처 숲에 모여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병사들은 괴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에렌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주지안과 이그나트가 도우러 오는 걸 보고 다들 놀라네요. 이멜리오는 에렌에게 놀라지 말라고 꽤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다고 말해요. 에렌은 이멜리오가 전투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지만 슈는 에렌에게 걱정 말라고 이멜리오는 안전하다고 말하죠. 슈는 이멜리오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무서운 생물들이 전에 에벨다와 싸웠던 것과 같다는 걸 깨닫죠. 에벨다가 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게 분명해요. 슌과 이멜리오는 숲에서 다른 전사들과 합류하여 괴물들과 싸워요. 에벨다는 이멜리오와 슌을 발견하고 여전히 그 둘을 죽이려 해요. 에벨다는 괴물들을 엄폐물 삼아 이멜리오와 슌을 공격합니다. 가이도로가 이멜리오와 슌을 도우러 옵니다. 괴물이 너무 많아서 이멜리오와 슈는 공영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때 병사들이 와서 돕고 괴물과 싸울 생각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데메트리오가 뒤에서 칼로 에벨다를 찔러 슌에게 칼로 에벨다를 다치게 할 기회를 줍니다. 에벨다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병사들은 괴물로부터 도시와 성을 구해서 기뻐합니다. 병사들은 이멜리오가 적을 물리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를 어깨에 올려 태웁니다. 이멜리오의 친구들은 그를 나라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이도로는 이멜리오와 데메트리오에게 에벨다를 찾고 싶다고 말해요. 그들은 에벨다가 이제 괴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해요. 루이즈는 가이도로를 돕기 위해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해요. 데메트리오는 루이즈와 함께라도 가이도로가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펠릭스와 미샤에게도 함께 가달라고 부탁해요. 한편 이멜리오는 슌이 처음 나타났던 곳으로 데려가요. 이멜리오는 이곳이 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엔도라가 곧 끝난다고, 슌은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네. 슌은 이멜리오가 슬퍼만 하고 왕자로서 더 노력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 둘은 말다툼을 시작하고 거의 싸울 뻔하지만 슌이 절벽에서 떨어져 이멜리오가 그를 붙잡고 벽에 매달려. 그들은 계단을 발견하고 내려가. 그들은 밑바닥에서 죄수를 발견하고 놀라. 죄수 프라마는 주지아인이고 올잼 왕이 그를 거기에 가뒀다고 말해. 프라마는 과거에 왕을 보호하는 집단인 트루클렌의 지도자였대.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며 그를 가뒀지. 이멜리오는 왕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그래서 프라마는 올제름이 모두가 좋아했던 좋은 왕이었다고 말해줘. 그런데 그가 변했어. 프라마는 오래전에 성 근처에서 기절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다고 말해.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고 지상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데려와서 낫도록 도와줬지. 왕은 금방 회복된 이 남자를 정말 좋아했어. 그 남자는 성과 지상을 오가며 왕에게 멋진 물건들을 가져다 줬지. 그는 자기가 과학자라서 쉽게 여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왕은 그 남자가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델자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왕은 그 남자가 말하는 바깥 세상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남자는 왕에게 성의 워프 입자를 지상의 것들과 섞어달라고 부탁했고 왕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성의 워프 입자를 지상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델자인은 왕에게 그 입자들이 성에 중요하다 경고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어요. 프라마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남자와 다퉜어요. 그 남자는 프라마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속여서 왕은 프라마를 이 어두운 곳에 가뒀어요. 그 후로 프라마는 계속 그곳에 있었어. 그러다 프라마는 슌이 바깥 세계에서 왔다는 걸 듣게 돼. 화가 난 프라마는 워프 유물을 써서 슌을 쫓아가. 그러자 슌의 유물도 나와서 프라마와 싸우지. 둘이 부딪히자 밝은 빛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슌과 이멜리오는 갑자기 지상에 있게 돼. 슌은 지상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며 소리쳐. 이멜리오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워하고 둘은 슌의 집으로 가. 엄마가 문을 열고 슌을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보고 싶었던 엄마는 울면서 슌을 꽉 안아줘요.
슈는 엄마에게 이멜리오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멜리오가 사는 지하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하죠. 엄마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고 해요. 이멜리오가 증거라고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는 슌의 말을 믿는다고 말해요. 전 세계의 지하로 가는 비밀 통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순이 부모님은 믿으셔. 순이 아빠는 지하 세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항상 회사에 계시고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거야. 순이는 내일 아빠를 보러 가서 놀래켜 드릴 거라고 해. 다음 날 순이와 이멜리오는 순이 아빠의 직장으로 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친구는 아사나가 빌딩에 도착해. 순이 아빠는 순이를 보고 기뻐하며 순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셔. 그러고 나서 슈는 이멜리오를 아버지께 소개합니다. 슌의 아버지는 슌에게 오래전 엄마가 발견한 특별한 수정이 자신을 엔도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수정은 사람들을 두 세계 사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슌의 아버지는 수정을 더 연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멜리오는 슌의 아버지 주변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그에게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이멜리오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델자니 아버지에게 슌의 아버지 아사나가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멜리오가 슌에게 기억나는 걸 말해줘요. 그러고는 슌이 뒤따라가는 가운데 건물로 다시 달려가죠. 이멜리오는 다시 아사나가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든 걸 기억한다고 말해요. 슌은 혼란스러워하죠. 이멜리오는 아사나가가 델자네의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울제람은 그를 도우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멜리오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아사나가가 그를 쏴요. 아사나가는 슌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슌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히죠. 알고 보니 총알은 이멜리오를 스치기만 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 이멜리오는 아사나가가 울제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돼. 아사나가는 예전에 울제람을 쏠 때도 똑같은 총을 썼다고 말해. 이멜리오는 너무 화가 나서 아사나가를 해치고 싶지만 아사나가가 슌의 아버지라서 멈춰. 아사나가는 슌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해. 자기가 슌의 친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키웠다고 말해. 슌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 이멜리오는 아사나가의 주위를 끌려고 칼을 던진 다음 슌을 데리고 가. 아사나가가 처음 엔돌에 왔을 때의 기억이 보이는군. 델자인이 그를 형에게 데려갔어. 아사나가는 울제람과 델자인에게 밝은 빛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발견한 특별한 수정에 대해 이야기했지. 아사나가는 수정의 힘에 대해 아내에게 말하러 돌아갔어.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 슬프게도 그들의 아기는 죽었고 아사나가는 매우 슬퍼했어. 아사나가는 엔도라로 돌아와 왕에게 뒤틀린 입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 델자네와 왕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린 이멜리오가 들어왔지. 왕은 아사나가에게 조카가 아프다고 말하며 지상에서 치료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사나가는 바벨을 재건하여 모두 지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델자네의 아들을 쉽게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엔도라로 이닷 지상에서 유용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델자네는 아픈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바벨의 옛 관문을 다시 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그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울제람은 여전히 그 문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델자네는 집으로 돌아와 아픈 아들을 보고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아사나가가 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가서 치료받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왕은 아사나가 바벨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네. 아사나가 바벨 건설을 마치자 냉혹하게 울제람을 죽이고 델자네에게 엔도라를 영원히 떠난다고 말했지. 델자네는 아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아사나는 아들을 데려가려면 지상으로 와야 한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아사나는 바벨을 부수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지. 현재 슌과 이메리오는 집으로 돌아가. 슌의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그들은 엄마에게 알아낸 모든 것을 말해. 슌의 엄마는 아사나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해. 그녀는 아사나가가 아픈 그를 집에 데려온 날에 대해 슌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가 나을 때까지 그를 돌봤고 그는 그들의 집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사나가가 슌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자 슌의 엄마는 아사나가가 그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가 쥐고 있던 문장을 슌에게 줍니다. 이메리오는 그것이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슌이 울제람과 관련이 있고 그의 진짜 아버지는 사실 델자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슈우는 그의 아버지가 사실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슬퍼합니다. 엔도라에서 데메트리오와 그의 친구들은 이메리오와 슈운이 지하 감옥에 갔고 그 이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경비병에게 듣습니다. 데메트리오는 아이들이 아마 지상으로 갔을 거라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상에서 이멜리오는 아사나가를 다시 찾아가고 아사나가는 그를 보고 놀랍니다. 이멜리오는 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사나가는 경비병들에게 이멜리오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사나가는 이멜리오에게 총을 겨누고 이멜리오의 아버지 울제람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아사나가는 울제람이 쉽게 현혹되고 주지안들에게 못되게 구는 나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델잔이 더 나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멜리오는 아사나가 슌을 사랑하는지 묻고 아사나가는 슌이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사나가는 슌과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고 이멜리오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해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요. 이멜리오는 집에 가서 슌에게 아버지와 방금 이야기했다고 말해요. 그는 슌에게 아사나가와 이야기를 해서 왜 저러는지 알아보라고 조언해요. 슌은 이멜리오에게 고맙다고 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고 해요. 엔도라로 돌아와서 파스칼은 모두를 불러 모아 회의를 해요.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같은 시각 알주이아는 방에 갇혀 이상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끝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파스칼은 일행에게 엔도라와 지상세계를 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슈는 아버지가 처음 일하기 시작한 곳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곳으로 빨리 오라고 합니다. 슈는 왜 아버지가 울제람을 죽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사나가가 곧 도착하고 몸에서 빛나는 돌을 꺼냅니다. 그는 그 돌 덕분에 이 세계와 엔도라를 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돌은 페린블루라고 불립니다. 같은 시각 파스칼은 엔도레에 있는 페린블루에 대해 일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슌이 처음 엔도레에 가게 된 경위입니다. 사실 슌의 몸 안에는 페린블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은 원할 때마다 두 세계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슌이 공영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이 세계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슌의 아버지는 슌이 사무실에 있는 페린블루를 만졌을 때 그 힘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워프 입자를 사용하여 지상에서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입자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엔도라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도라는 끝장날 겁니다. 슈는 아버지께서 입자 소멸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말에 놀란다. 슈는 아버지께서 목적을 위해 엔도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슌에게 총을 겨눈다. 아버지는 자신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해칠 기세다. 이메리오가 도우려 하지만 아사나가가 그를 쓰러뜨린다. 슌의 아버지가 막 쏘려는 순간 슌은 페린블루를 사용하여 이메리오와 함께 다시 사라진다. 그들은 다시 엔돌에 도착하고 루이즈, 펠릭스, 가이도로, 미샤는 에벨다와 맞붙고 있다. 곧 이메리오와 슌도 에벨다와의 전투에 합류한다. 에벨다가 가이도로를 죽이려 하자 이멜리오와 슌이 팔을 잘라 막아섭니다. 그러자 에벨다는 변이하여 거대한 타르 괴물로 변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슌과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미샤가 에벨다와 싸우려 하지만 괴물은 미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힙니다. 펠릭스가 미샤를 보호하려다 다치게 됩니다. 미샤가 다시 괴물과 싸우려 하지만 루이즈가 미샤를 구해줍니다. 그들은 에벨다를 이길 수 없자 이멜리오는 일단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제비아는 명상실에서 엔도라와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디메트리오가 뛰어들어와요. 알제비아가 디메트리오에게 엔도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너무 지쳐서 기절해요. 파스칼은 디메트리오에게 알제위아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해요. 알제위아는 뒤틀린 입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 입자들을 가져가는 기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건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디메트리오는 터나녹이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곳이 오래되고 놀라운 도시의 폐허라고 말해요. 찾기 매우 어려운 마법 같은 장소 같아요. 어쩌면 터나녹은 그 기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일행 중 몇몇은 이곳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 바로 그때 슌과 이멜리오가 방으로 들어와 슌은 그런 장치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해. 루이즈와 펠릭스는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알리샤는 슌과 이멜리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해. 슌은 그녀에게 지상에 다녀왔다고 말해. 그는 파스칼과 다른 사람들에게 터나녹에서 왜곡된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다고 말해. 확실히 하려고 그들이 찾아보길 원하는 거야. 그러자 슌이 놀라운 말을 해. 뒤틀린 입자를 운반하는 사람이 바로 슌의 아버지 아세나가래. 모두가 놀라고 델자니 슌의 진짜 아빠라는 것도 믿을 수 없어 해. 곧이어 슌, 이멜리오, 파스칼은 터나녹으로 갈 준비를 해. 알리샤는 팔라리안에게 커져서 그들을 태워다 달라고 부탁해. 막 떠나려는데 에벨다가 성으로 오는 게 보여? 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 팔라리안이 에벨다 위를 날자 에벨다가 긴 팔로 팔라리안을 붙잡습니다. 파스칼이 괴물 위로 떨어집니다. 파스칼은 슌과 이멜리오에게 자기 없이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는 폭탄을 써서 에벨다가 팔라리안을 놓아주게 해서 날아갈 수 있게 합니다. 파스칼도 폭발에 휘말립니다. 이멜리오는 또 다른 친구를 잃었을까봐 매우 슬퍼합니다. 데메트리오는 랄프와 조셉에게 다른 사람들이 에벨다와 싸우는 동안 파스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는 파스칼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메트리오가 파스칼이 직접 만든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대. 그게 에벨다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 슌은 이멜리오에게 파스칼은 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곧 슌과 이멜리오는 터나녹을 보게 돼. 조셉은 파스칼에게 여전히 배울 점이 많고 그를 잃을 수 없어서 그를 찾고 있어. 그는 파스칼이 죽는 걸 원치 않아. 이멜리오와 슌은 터나녹에 도착해. 그들은 팔라리안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해. 건물이 정말 높아서 구름에 닿을 정도야. 그들은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구름 속에 있네. 커다란 수정이 보여. 그들은 그걸 부수기로 해. 워프 유물을 사용해서 수정을 쳐. 하지만 엄청 단단해. 수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슈는 수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약점을 찾아 저들이 쳐서 부서뜨리는군. 저들은 계속 수정을 파괴할 계획인가 봐. 하지만 소나가가 와서 저들을 막아섭니다. 소나가는 슌에게 자신의 특별한 발명품을 부수게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그나우츠는 여전히 에벨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오는 부하들에게 에벨다를 계속 붙잡아 두라고 하고 그동안 폭탄으로 머리를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저들은 계획을 시작합니다. 가이도로가 폭탄을 설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에벨다의 주의를 끌 겁니다. 데메트리오 일행이 에벨다의 발을 묶어두면 가이도로가 놈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그가 칼로 에벨다의 머리를 치고 폭탄을 던지려 해. 하지만 에벨다가 그를 통째로 삼켜버려. 놈은 에벨다 안에서 싸우려 하지만 곧바로 폭탄을 써. 자폭해서 에벨다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지. 괴물은 즉시 사라져 터너녹으로 돌아와서 소나가가 워프 유물을 불러 그 무기는 뾰족한 부분이 있는 큰 문어처럼 생겼어. 소나가가 울제람의 신체 일부를 써서 이 특별한 워프 유물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소나가가 팔라리안의 가슴에 촉수를 박아 넣어 다치게 했어. 이멜리오와 슌이 분노하며 소나가를 함께 공격했지. 하지만 소나가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쉽게 밀어냈어. 소나가가 이멜리오를 비웃으며 처음 보러 왔을 때 없애버렸어야 하했다고 말하더군. 이멜리오가 화를 내자 워프 유물이 진화했어. 이멜리오가 잠시 소나가와 싸우다가 소나가의 특별한 촉수 하나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지. 소나가가 화를 내며 이멜리오를 쓰러뜨렸어. 그가 그를 죽이려는 순간 슌이 막아섭니다. 슌의 워프 유물도 변하고 그 역시 소나가의 촉수 하나를 부러뜨립니다. 소나가는 이제 촉수가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숲으로 돌아가서 조셉과 랄프는 마침내 살아있지만 갇혀있는 파스칼을 발견합니다. 낙하산이 그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멜리오와 슌에게로 돌아가면 소나가가 그들 둘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좋게 좋게 말하려 합니다. 그는 마키코와 슌 덕분에 정말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들 그가 누군지 알게 됐어. 슌은 마키코가 그가 저런 모습인 걸 보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소나가가 다시 미쳐 날뛰면서 촉수 2개로 슌을 붙잡아 마지막 남은 촉수로 슌을 죽이려 하지만 슌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러지 못해. 바로 그때 이멜리오의 워프 유물이 다시 한번 진화하면서 소나가를 공격해. 플로리안이 일어나 이멜리오의 공격을 더욱 강하게 도와주고 소나가의 몸을 찔러. 그러자마자 건물이 작동을 멈춰 소나가가 바닥에 쓰러져. 슌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 이멜리오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그러자 테르나노그 건물 전체가 부서지기 시작해.
소년들은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플로리안이 구해줬어. 나중에 그날 성으로 돌아갔을 때 모두가 그들을 보고 기뻐했어. 데메트리오는 슌과 이멜리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 이멜리오는 이그나즈가 옳고 그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고 말해. 그 후 많은 음식과 술과 함께 축하 행사가 시작돼. 데메트리오는 슌과 이멜리오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희생했는지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 후 데메트리오는 랄프와 그레디토가 함께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전체를 감시할 겁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두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멜리오와 슌은 데메트리오 자신이 이끄는 남부 지역을 맡게 될 겁니다. 슌은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가고 이멜리오가 그를 따라갑니다. 슌은 이멜리오에게 엔돌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키코가 혼자 남게 될 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슌은 이멜리오에게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잘 못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슌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사촌 이멜리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경음악으로 See You Again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멜리오의 손을 잡고 페린 블루를 사용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페린 블루가 부서집니다. 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엔도라를 항상 기억할 거라고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롯보이 여러분, 더 좋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요약본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